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시장은요, 오늘 빅 이벤트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장 시작 전에 있었습니다. 역대급. 정말 역대급. 네,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따가 김정길 부부장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고, 기사를 통해서도 다들 접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추정치가 점점 더 높아졌었잖아요. 50조 이상 보는 증권사들이 막 나왔을 때, 와, 50조?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야?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웬걸요? 네, 57조 2천억 원이 나왔죠. 1분기 영업이익 755%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진짜 역대급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에 비해서 주가는 어떨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4% 현재 상승합니다. 5,490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요,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약합니다.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1.04% 1036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사실 오늘 코스피에서 팔고 했었는데 사줍니다. 네,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실 애초부터 좀 사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래서 선물까지도 매수니까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원 환율이 좀 빠지면서 1,503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좀 볼까요? 자, 마감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빨간불인데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큰 상황이고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8%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요. 요 밑단은 대부분 이제 파란불, 한화 시스템이 3%대 상승, 방산주가 오늘 좀 강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LG화학이 2%대 상승, 카카오가 오늘 3%대 또 상승하고 LIG 넥스원도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3,000당 제약이 다시 10%대 하락을 보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금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지수가 1%대 빠지는데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 쭉 보면 빨간불이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 4위에 3,000당 제약이 16% 빠지는 게 지수에는 좀 영향이 크게 보입니다. 자, 시장 상황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률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사장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두 이슈가 확실히 혼재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실적, 이거는 뭐 진짜 빅 관심사였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잖아요. 그 최후 통첩. 최후에 최최후에 최최후까지 최최최후까지 간 거 아니에요? 한 3번 바꾸지 않았어요? 4번 바꾼 네 번 4번 바꿨어요? 바꾼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문서 할 때 최종, 네. 최최종, 최최최종 그걸로 예.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서너 번 바꿔서 결국에는 내일 우리 시각으로 개장하면서 9시에 이제 최후 통첩 시간인데 그 이슈가 좀 맞물렸던 건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아쉬웠죠. 아침에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잘 지키지 못하고 약간 마이너스 갈 뻔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끝나는 건 조금 플러스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많이 부족하죠. 그거는 여전히 매크로 우려, 경계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경계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 높아진 기대를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와서 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뭐 오르지 못하는 식으로 끝나면은 조금 분위기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외국인이 그렇다고 해갖고 포기했냐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경계감에서 뭐 오늘 아니고 내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망의 뭐 끝타이 왔는지 내일도 버전 6번째 또 바뀔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죠. 차라리 뭘 쳐가지고 뭐 지상 어떻게 하든 간에 해가지고 유가를 진짜 뭐 단기적으로 약간 올라가더라도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뭐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될지도 모르고 일단 내일 있을 그 중요한 전쟁 이슈를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네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차장님의 시장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랑 풋옵션 기준으로 봤을 땐 시장의 하방 쪽으로 좀 베팅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현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딱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우가 아니라 다우와 다우.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미증시를 보면 네. 지금 4거래일째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증시에서는 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크치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일 큰 일이 벌어져서 다시 한번 뭐 전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시장이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막 방송 들어오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일단 2025년도 4분기 실적, 잠정 실적 1월 8일 날 요 구간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202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0조 정도가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잠정 실적이 보니까 8일 날 나왔던 것 같아요. 요날 좀 나오다가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내일은 어디로든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조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상승 룸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얘기를 아무래도 조금 비중이 있게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했었고 너무 많이 기다리기도 했었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실적 발표 당일날은 원래 오른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몇 분기 동안. 사실은 그것도 네. 우리가 통계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어. 제가 그렇게까지 통계까지는 안 해봐서 애널리스트가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뭐 이렇게 퀀트하는데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주일 전에 얼마만큼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빠졌다. 이게 상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요일 날 올랐죠. 3% 올랐나요? 뭐 그 전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순수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고 금요일 날 많이 올랐다 할 수 없는데 금요일 올랐고요. 어저께 좀 올랐죠. 어저께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거고요. 오늘도 아침에 한 3%가 올랐을 때는 실적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보면은 금요일 날 일부분하고 어저께 하고 오늘 아침 올라간 것까지가 실적에 반영을 한 거예요. 대충 보면 한 8% 반영이 됐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멈췄으면 고았을 텐데 빼내서 그런 건데 뭐 그 정도면은 아까 지금 이재규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런 매크로가 없었으면은 오늘 덜 올랐다 해서 실망할까요? 전혀 실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익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이 내일 업데이트된단 말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내일 될 수도 있고 한 일주일 갈 수도 있고 그때 전쟁 없어도 일주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익에 대한 전망이 한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쟁만 아니면은 일주일 내로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명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실적 넘버가 그 정도로 좋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뭐 저기 그 메리츠증권을 그 소개시켜 드릴 때 54주 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예측할 거라는 정도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한 50조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약간 미스됐으면.
그렇게 했는데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50 정도를 봤다 하면은 최근 높아진 거 한 10몇 프로 올라왔으니까 이장이 좋은 거죠. 근데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반응이 안 된다면 이건 거의 90%는 그냥 매크로 탓입니다. 트럼프 탓이고 일주일 내에 안 오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장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네.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닝이 70 몇 조 나온다는데 빼지도 못해 사람들이.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던질 때 주워 먹으려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모양 이 꼴로 될 수 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건데 그건 어째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차라리 전쟁이 나서 확실히 가서 유가가 한 130불 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타협을 하게 만들어. 한 이틀 더 기다렸다가 그러면 급등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급락과 급등이 일어나지 않고 스무드하게 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기 싫은 게 아니고 그렇게도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째? 그럼 기다려야지. 그걸 아니까 오늘 3% 올라갔을 때도 야, 이게 삼성전자가 계속 빠질 주식은 아니라는 걸 대부분이 알면서도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게 그다지 뭐 목숨 걸고 이제는 뭐 이렇게 저세상을 가거나 아니면 목숨 걸고 바로 30만 원이 되거나 이러기는 애매하다고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방법이 있나요? 아니 오늘 오늘 하루 다들 생각했는데 방법이 없어. 진짜 오늘 다 왜? 아니 왜? 막 이런 리액션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그 정도로 좀 잘 나왔는데, 근데 어제 이제 본부장님께서 또 이제 이건희 대표님이 어제 나와 주셨는데 두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인 거죠. 오늘 그 발표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빠진다. 주가가 빠진다. 그럼 그건 기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사실 겁니다. 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3% 빠졌어요. 오늘 요거는 빠진 건 또 아니잖아요. 예. 1%대지만 오르긴 올랐잖아요. 새롭게 사는 사람이 어. 매크로 때문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라고. 새롭게 사는 사람. 3% 올라갔을 때 난 사기 싫다는 거지. 다시 뭐 내려간다기보다도 다음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오늘 다 못한 요거는 기회였다. 매크로 말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오늘 하나도 못 찾겠는데. 그렇다고 오늘 환율이 1520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오히려 내려왔죠. 네. 1500 이거는 초반. 순전히 매크로 내일 결정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올라갈 때 결과론적이지만 올라갈 때 안 따라가거나 아니면 안 따라가겠다, 이익 실현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거라고. 내일 만약에 뭐 어떤 매크로 나왔다 그래서 눌린 게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내일도 안 나오면 한 일주일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럼 일주일 기다려서 주가가 여기서 이 실적 나오고 이 컨센서스가 올라갈 텐데 주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갈 것이냐 얘네가 마이너스 7%니까 한국장이 그것만 가지고 3%할 것이냐 매크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이 5% 7% 빠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냥 뛰어들 용기가 없는 것 뿐이에요. 예, 이미 현금도 다 썼고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아닌가요? 아니요, 공감합니다. 네. 매크로 말고는 오늘 사실 네.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었다. 차장님.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나라가 2월 26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월 26일 이후에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내가 살짝 회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다가 올라오니까 매도를 하겠다라는 관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진짜 잘 나온 거잖아요. 진짜 잘 나왔는데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 용기를 내볼 만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내일 매매하시는 게 맞겠지만 저는 뭐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1차 매수를 하고 내일 상황 봐서 2차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실적이랑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업이익이 500조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M7이라고 하는 기업들보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시가총액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여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아마 이제 외국인들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환율이 좀 더 안정이 되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한 분기 만에 57조의 영업이익을 만들었죠. SK하이닉스도 40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1100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600조거든요. 시가총액을 고려해 본다면 또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만한 여력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전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이닉스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 나왔으면 하이닉스도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반영도 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마감 지수 잠깐 또 살펴보고 시장 코멘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코스피가 5,400. 9,000 가면 좋겠네요. 말이 헛나왔지만. 네. 5,494선으로 네, 마무리가 됩니다. 0.8%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1%대 하락 1,036선입니다. 외국인이 진짜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요게 좀 연속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매수한 종목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도 좀 보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중심으로도 현선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대 상승, 3%대 상승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네 보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올랐네요. 네, SK스퀘어가 2%대 상승. 오늘 그 밖에도 특징적인 부분들은 쭉 내려가다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2.69% 정도 하락했고요. 한화시스템이 3%대 상승. 아까 10분 전과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0.8, 1.2 이렇게 각각 빨간불을 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게 지수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삼천당 제약은 어제 뭐 기자간담회 블록딜 철회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16%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노공업 오늘 4%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요. HLB, 펩트론 이런 쪽도 2%대 상승, 이오테크닉스도 4%대 상승, 케어젠이 7%대 빠지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얘기 아무래도 조금만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네. 이게 지금 57조 2천억 원 영업이익, 매출액이 133조 원. 와, 잘 나왔다 알겠는데 체감을 좀 시켜주세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실적 체감? 한번 좀 볼까요? 네. 체감? 체감이는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체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뭘 봤냐면 어떻게? 엔비디아 지난 분기 이익이 60조 원이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지난 분기 이익이 네네. 60조 원? 근데 우리 57조 넘은 거면은 엔비디아하고 완전히 어깨 나란히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체감이 좀 확 되더라고요. 그렇게 적은 사람이 계시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KB증권에서 나온 건데 네. 글로벌 탑 10, 탑 11, 26년도 글로벌 영업이 예상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 네. 이 KB에서는 327조, 320조가 메리츠에 320조 나왔잖아요. 맞나? 그렇죠. 근데 327조 거의 똑같이 했어요. 네. 물론 오늘 실적을 보고 한 건 아니니까 오늘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그 포함 327조인데 엔비디아가 올해 예상되는 것이 357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우리가 1200조 뭐 이렇게 그 우선주 합해서 1200 몇십조 이렇게 되는 거고 엔비디아는 환율 어떻게 하는지 6,50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건 내년도는 우리가 320조 아니고 거의 500조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도 내년에 500조 넘는다는 컨센서스는 아니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한데 시가총액은 5배야. 5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엔비디아가 대충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0배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5배라는 건 뭐죠? 삼성전자가 지금 4배라는 얘기예요. 5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320조 기준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확실히 4배예요. 삼성전자가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어닝에 대한 그 우리 PER 그 멀티플에 갇혀 있는 게 삼성전자가 과거 패턴은 6배에서 8배 사이였고 그리고 약간 매크로가 흔들릴 때 5배 정도 레벨로 들어간 적이 올해는 아니고 종종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이닉스가 4배, 6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3배까지 내려가는 적이 간혹 있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이슈지. 근데 하지만 내 말은 이제 7배, 8배, 9배 쉽게 안 간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10배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하더라고. 계좌가라고 그러고 뭐 오늘도 타 방송에서 계좌가라고 그러는데 계좌를 내가 왜 까냐고. 주식이 없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방송 1시간 하는데 한 10분 동안 제가 뭐 훈계를 했어요. 뭐라고 그렇게 하면 들어오지 마시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거야. 나는 주식도 못 사고 있는데 그 주식 갖고 있는 펀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퇴직연금 들어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오면 나도 짜증 나는 거라고요. 절대 나는 지금 연금 타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절. 빨리 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하면 여러분 30년 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못 해요.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무슨 얘기다 지금 말했지? 까먹었어. 저도 모르겠어요. 까먹었어. 우리 멀티플? 4배. 멀티플. 4배. 그러니까 사인이 삼성전자가 6배 이하로 5배 가갖고 이게 1년 이상 간 적이 내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가면은 전쟁 말고 핑계 댈 게 없다고요. 만약에 제가 잘못하고 에너지가 다 틀리면은 이렇게 가다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5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배 되는 거. 그러니까 나오면 7배가 되면은 야 이거 결국 이상하네 그러잖아요. 뭐 이게 5배가 아니고 7배라고 돼야 되는 경우는 뭔지 아세요? 9월 10월 넘어갈 때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5%로 빠지는 거야. 이러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만 원에 산 것도 싼 게 아니었네라고 나중에 후회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해 어닝이 지금 320조는 320조 하더라도 내년 어닝이 400조, 450조가 아니고 내년 어닝이 그냥 280조야. 이렇게 되면 내년에 280조면은 지금 PER 5배라도 안 사는 게 사는 거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과거에 30년 동안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15% 빠질 일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의 도미노로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유가 때문에 2.7% 갈 게 2.6%라 그랬는데 2.4% 이게 갑자기 1.7% 돼. 그래서 1% 가까이 돼서 경제 침체가 두려움이 엄습해. 이러면 아무도 휴대폰을 안 사고 아무도 뭐 하고 이렇게 도민을 하면은 세상 일이 모르는 거니까 6개월. 근데 지금 그렇게 두려워 삼성전자를 못 사느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가 비교할 거 없어요. 엔비디아도 쌉니다. 엔비디아도 16배면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16배, 17배가 싸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경쟁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얼마 전에 1, 2년 전에 얘네가 PER이 평균 38배 이렇게 됐거든요. 38배? 그러니까 지금 17배인데 멀티플이 엔비디아가 30몇 배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살 바에는 베팅을 하더라도 메모리를 사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메모리인데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샌디스크냐 마이크론이냐 이런 선택이 있는 거지. 지금은 대동소이하게 완전히 똥강아지 이상하게 찌그리 박살이 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오늘 내 개인적으로는 하방석 얘기했는데 이게 힘이 붙으려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 실적에 대한 게 폭발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얼마였냐면 최고가 21만 6,500원 말고 2월 23일 한번 보세요. 2월 오늘 그래도 20만 원은 갈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갔었잖아요. 아까 갔었다고. 여기 2월 25일 날 있죠. 요거 2월 26일 날 2월 27일 조금 빠졌었구나. 그때 그 블랙락이 팔아가지고 21만 8천원의 최고가였네. 요 전에 어닝에 대한 게 확 올라가기 직전에 그게가 20만 3,500원 저는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걸 돌파하는가를 오늘 좀 봤었어요. 20만 힘이 있는가 없던가. 3,500원. 네, 그것까지 안 갔잖아요. 장중에 갔는데 그것까지 가진 않았죠. 그래서 좀 애매하게 끝내네. 그러니까 왜 장중에는 20만 9,500원 갔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상으로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메모리가 웃긴 겁니다. 3배, 5배에서도 1년은 기억 안 나는데 몇 개월은 간 적이 있어갖고. 네. 우리 기적의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니까 여기 이제 채팅창에도 선반영이란 단어가 가끔 보이는데 요거는 선반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요 케이스는.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5% 빠지고 13% 오르고 6% 빠지고 그리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오면서 4% 오르고
그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조금 애매해요. 4% 3% 올랐으니까 선반영이 됐다고 보기에는 넘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오늘 아까 21만 원 끝났으면은 선반 21만 원 하고 내일 빠지면은 선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21만 원 올라가고 내일 좀 빠지면. 근데 이게 아니고 오늘 전혀 못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요. 1.6%는 거의 안 올라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선반영이라고 치부하기는 조금 많이 억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억울하다. 억울할 정도로 잘 나왔다. 네, 잘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반영을 못한 거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뭐 이런 거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 그 수급이 하이닉스 쪽으로도 좀 들어왔고, 이 정도면은 하이닉스도 잘 나오겠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 실적도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23일인가요? 네. 23일? 23일? 23일. 23일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가 오랜만에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장 마감되고 보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뭐 80%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45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나왔었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시가총액이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SK 하이닉스가 좀 남겨져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사실 지금 뭐 반도체를 뭐 본부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현물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가격 자체가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우리나라에서의 지표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숫자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디테일을 보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 유가와 연동되어 있었던 산업 구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도 또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 AI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꺾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요즘에는 조금씩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지만 결국엔 뭐 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반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 두 기업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나올 줄은 알았지만 57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한 곳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건 선반영이라기보다는 매크로적인 이슈다. 그렇다면 내일 이제 운명의 약속의 시간이죠. 9시에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방향이 네. 정해지고 나면 이게 만약에 긍정이라고 본다면 이 실적까지도 더해서 그럼요. 한 번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염두에 그럴 둬야 수 있죠. 예. 되겠네요. 어차피 뭐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하는 거니까 오늘이 조금 언더슈팅 했다 하면은 그 오버슈팅할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네, 또 네. 반영을 또 못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버팀목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아마 하이닉스 오늘 올라간 거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더 올라간 거 처음부터였나 하여튼 따라간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쪽 기대가 있는 겁니다. 삼성이 5배면 얘네들은 3배, 5배, 뭐 3.5배 이러는 거니까 그거를 내팽겨치기에는 바보가 되는 거지. 단 2주를 플레이하더라도 그런 거가 만약에 시가총액에서 40%가 만약에 시장이 옛날 급으로 뭐 갑자기 진짜 인파만파 돼. 그럼 장이 옛날식으로 5% 6% 빠져야 되는 시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딱 버티고 만약에 안 빠지면은 장의 충격은 뭐 2% 이내로 흡수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내일 설사 이상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해 보는 거죠.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이번에는 잠정 실적이니까 뭐 부서별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컨퍼런스 콜도 없고. 네, 근데- 별 의미는 없는 게 네. 그냥 57조면은 57조였나?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57조. 반도체 아닌 것들은 3조 내지 4조예요.
휴대폰이 3조인지 4조인지 모른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깨끗이. DS 그 메모리 쪽만 해서 네. 50조 이상이다. 메모리가 50 한 3, 4조 됐겠지만 와. 비메모리가 적자였을 테니까 비메모리 적자 빼고 나면 메모리는 한 50 한 4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운드리가 1조 좀 안 나오게 그 적자. 적자가 나온 것 같고요. 뭐 지금 우리가 2월 달이나 1월 달 때 나왔었던 반도체에 대한 이런 레포트들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연간 기준으로 300조를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뭐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반도체 쪽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작년 4분기 때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일단 적자가 나온 것이고 올해 3분기나 4분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붙여준다면 뭐 그것도 역시나 뭐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 그지 1분기 실적 끝났고 2분기 대한 전망이 바로 내일 나올 겁니다. 이거 네. 미리 보면은 어저께 보여드리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제 오늘 코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말씀드릴 텐데 이미 57조 기준에서 73조 4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모 증권사에서 바로 업데이트를 한 게 있는데 거기 얘기는 2분기에 한 6, 7조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분기 가격 상승률이 요거 25%에서 30%로 해봤잖아요. 근데 아까 그 77조 잡은 증권사 요거는 디램 가격 상승률을 요거를 고작 20%. 이것도 많이 웃긴다. 고작 20%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을 20% 정도로 이전 예측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번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네. 이번에 가격 상승률이 거의 90% 된 것 같거든요. 디램이.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이번 분기에 땡겨서 그런지 2분기는 30%가 아니고 20%로 잡고도 한 77조 정도 하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300조 이상으로 다 내일 업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내일 이익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니까 한번 지금 보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LTA 많이 얘기했죠. 롱텀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매달 하는 고정 거래 가격 말고 지금인데 내년 거 내후년 거 하자는 거 있잖아요. 롱텀 어그리먼트의 비중이 얘네 커스터머들에서 디램에서 몇 프로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예측을 했네요. 그 어떤 애널리스트 하면은 약 30% 정도. 그 정도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좀 많은 거예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주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예상했던 게 원래 롱텀 어그리먼트 모든 걸 다 합칠 때 저는 맥스멈 40% 잡았거든요. 30% 정도. 그러니까 롱텀 어그리먼트가 높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 가격은 약간 낮게 책정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을 그렇게 높게 안 잡아도 70조 중반 정도는 나오는 포캐스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일 나온 넘버였더라고 내일 다시 외국인이 또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열어놓은. 합하면 어떻게 되죠? 75 더하기 57하면 130조예요. 130조. 가격 상승률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게 57조 75조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버가 달라지는 거죠. 좀 메리츠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메리츠랑 비슷하거나 더 그렇지. 요쪽이 조금 더 높고 요쪽이 약간 둔화되더라도 결국은 아까 KBD 포함해서 300조 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포캐스트는 직교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날인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를 또 비중 있게 좀 다뤄봤고요. 그 밖에 시장 특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산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올랐고 뒷심도 좋았습니다. 한화 시스템 3%대, LIG 넥스원도 2%대 뭐 이렇게 오른 요 의미에 대해서도 네. 사장님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네. 그러니까 방산만 보는 것도 좋은데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라온 것을 맞아요.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 명분을 찾고 있잖아요. 내일 그 시간, 그렇죠. 약속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네.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 반대로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물론 기업들마다 좋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에선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은 뭐 구조적인 변화에 놓여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렇게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멈춰 있었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고개를 조금씩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저도 최근에 방산주들이 어느 정도 눌림이 좀 나와주면 요걸 좀 공략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약바이오에서 3,000당 제약을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 3,000당 제약이 유럽 쪽에 대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무언가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2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 제가 한번 봐볼게요. 2월 26일 날 무언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 주가 흐름이 이제 60만 원에서 5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낙폭은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무언가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초입부까지 밀렸기 때문에, 혹은 아직까지 매도를 아예 못했다라고 한다면 되반등이 나왔을 때 줄이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매도 실익이 좀 작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3,000당 제약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훨씬 더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약해요. 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 지난 저점을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대로 복귀를 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었던 상태에서 오늘 이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000당 제약이 밀리면서 3,000당 제약이 들어있었던 ETF 쪽에 대한 물량들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같이 들어가 있었던 ETF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반대로 치환을 해봤을 때는 3,000당 제약이 많이 들어있었던 ETF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ABL 바이오도 있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내일 돌아선다라고 하기에는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양봉이 나올 때는 그때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더 견조해진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기계적으로 매도가 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양봉이 나오거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이고 최근에,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센티가 좀 네. 무너지면서 코스닥 쪽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3,000당 제약 16% 이상 빠진 것에 대한 추가 설명도 들어봤고요. 본부장님, 그 네네. 반도체 소부장 오늘 그래도 네. 견조했던 부분들이 좀 보여서 네, 몇 그 개 부분, 괜찮죠. 네네네. 네. 짚어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그 PCB에서 심택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한 6% 올랐고요. 네. 그게 지금 눈에 가장 띄네요. 코리아 서킷도 좀 안 좋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세게 했고요. 어저께 좀 빠졌었나? 이제 최근에 빠졌었는데 반등했고, 이 정도가 보입니다. 근데 신택은 리포터가 나왔어요. 신택을 보시면 여기 DB증권에서 리포터 이렇게 나오는 거 잠깐 볼게요. 목표 주가 66,000원, 68,000원을 가지고 상향했습니다. 근데 별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원래 65,000원 정도고. 이게 애널리스트의 실적 보시면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PR이 11배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싸죠. 근데 심택은 왜 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년도 11배 숫자를 지금 믿을까 말까 잘 모르겠죠. 삼성도 내년 진짜 안 때리는데.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24배네. 올해 기준으로 24배면 싸요? 비싸요? 하면은 싸다고 보통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심택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볼까요? 이게 시가총액이 2조인데, 이게 보세요. 주봉으로 볼까요? 작년도 10월 정도에 오른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작년도 10월 달에 주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어, 얘는 그때 오르고 지금 못 가고 중간에는 6만 7천 원, 아까 6만 8천 원 목표 주가였잖아요. 6만 7천 원 고점에서 그냥 4만 8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네. 뭔 얘기하려는 거냐?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믿음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근데 리포트가 오래간만에 나왔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반등을 이거 보세요. 이게 일봉인데 이걸 어떻게 추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게 신택이 뭐 하느냐 이거 PCB 업체잖아요. 모듈인데 메모리도 있고 DDR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근데 얘가 소캠이 또 있어. 소캠. 근데 소캠이라는데 이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캠은 여기 비중에서 아직은 작아요. 근데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해가 정확히 모르지만 뭐 5%를 합시다. 아마 많이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내년에 이게 20% 되느냐? 이거는 목표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얼마 될지는 아직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주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생각을 할 것이고 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했지만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중요하다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작다고 리포트에 나오고 있어요. 60억 정도 영업이 요건 100억인데 그런 거를 보고 했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하는 거 곱하기 0.8 6만 8천 원 곱하기 0.8 0.9 지금 따라가 눈에 들어온 건지 안 건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심택이 제일 눈에 띄세요. 네, 그거 말고는 뭐 오르긴 있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쵸 3% 올랐죠. 근데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상승 분에 비하면 소부장은 그래도 좀 견조했던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볼게요. 네. 그 아까 신태만 봐가지고 반도체 장비지로 보면은 그냥 별로 견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 상승? 제가 알기로는 큰 것이 한미반도체하고 리노공 이런 거. 리노공 올랐어요. 좀 올랐지만은 대신에 ISC가 빠졌고 ISC가 어저께 올라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ISC는 한 8%. 그렇죠. 아까 빠졌는데. 나중에 올렸네. 그 다음에 리노공업은 좀 올랐고, 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어저께 많이 빠져갖고 좀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어떻게 했나 봅시다. 약간 약보합이죠. 약간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쏘쏘예요. 삼성전자 실적은 예상했던 거고, 걔네가 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거는 4월 말에 컨퍼런스 콜이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전에 하이닉스가 더 중요하니까 모든 시선은 이제 바로 하이닉스 4월 23일 실적 맞으면 그때 가서 소부장도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소부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장 초반에 그 삼성전자 좀 밀려 내려올 때는 대부분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CS 윈드라든지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재생에너지 쪽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CS 윈드도 10%대 빠지고 SK 이터닉스도 5%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그동안 올랐던 데 대한 조정?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하락은 우리가 잘 시간상 잘 못 짚잖아요. 급등에 네. 따른 반작용 아닌가? 반작용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면. 네, 근데 사실은 뭐 같은 또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건설주. 네, 근데 그렇다고 현대건설이 어저께나 오늘 달라진 게 있냐? 그건 아니거든. 근데 아마 리포트가 좀 나왔을 겁니다. 현대건설은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페르미 미국의 페르미 그 원전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현대건설을 끼고 갈 수밖에 없다. 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나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아직 움직이진 않고 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있는데 네. 현대차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목요일. 네, 목요일 네, 맞네. 0.8% 상승인데 뭐 글쎄요. 네. 그렇게 뭐 기대감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뭐 볼만한 일정일까요?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 로봇에 대한 얘기 다시금 1월 그 로봇 밸류로 올라가던 그걸 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50만 원 이하에서는 그럼 좀 기회로 볼 수 있을지 현대차 네, 의견 좀 저는 뭐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요? 보는데 일단 일단 탄력도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도 잘 돼야 됩니다.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동차 판매가 잘 되는 상황에서 뭐 자율주행과 로봇 쪽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즘에 이제 건설주 방금 전에도 이제 본부장께서 요 네. 페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GS건설이나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삼성 E&A 같은 경우도 요즘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 오늘 올랐죠. 그죠. 요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제 자료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는지를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네. 건설과 건축, 증권,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반대쪽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조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을 때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중동 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고 준비가 가능한데, 저기 동남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들이 많거든요. 공장들도 많고.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 대한 부담감이 동남아 쪽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라든지 뭐 의류업체들도 많이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자동차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런 거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눈에 띄는 건 네. 저 풍산 홀딩스 어저께에서 풍산 맞아요. 홀딩스,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의 그 탄약 부문을 인수한다는 거.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네, 네. 그 1조 5천 원 이제 얼마 3조 하면은 풍산 홀딩스가 풍산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지분 38% 이제 그거 가져오면은 풍산 홀딩스는 바로 캐시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오늘 통사홀딩스가 좋죠. 그렇죠. 그럼 근데 풍산 홀딩스가 오늘 올라서 15% 올라서 시간에서는 24% 오르고 있는데 8천억이거든요. 근데 받는 돈이 1조 5천 원이면 이게 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산술적으로 참 싸죠. 아니 원래 이 회사는 그거 하기 전에 밸류는 그냥 북밸류 0.5배 ROE 5%니까 딱 맞아요. 지주사기 때문에 0.5% PBR 0.5 ROE 뭐 10% 안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낮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현금이 1조 5천억이 들어오면 이게 회사가 뭐 갑자기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뭐 지금 뭐 할까? 주주환원 하지 않을까요? 원래 그런 거 발표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BNK에서 나온 리포트가 그것만 그냥 고스란히 반영하면은 1조 넘는 거 10만 원이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지금 57,800원. 아니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섹터 모르지만 이게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어떤 자사주가 있었나? 자사주가 뭐 좀 있네. 5% 있고. 그리고 커버가 했는지 모르는데 커버가 두 군데 했었네. 두 군데. BNK가 원래 6만 원 갖고 있었는데 6만 원짜리를 10만 원 높인 거네. 이 가치가 5만 3천 원, 6만 3천 원. 그럼 지금 5만 7천 원이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 이런 거 했을 때 아무도 리포트 안 쓰는데 혼자 썼어. 그렇죠? 이게 6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 된 거잖아요. 네. 그건 제가 받아들이는 뭔지 아세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목표 주가 밑으로는 장기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리포트 한번 보실만하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올 때, 뭐가 에딩이 돼서 나올 때. 제가 10만 원을 있으니까 믿고 따라가서 이 얘기 아닙니다. 네. 그전 목표 주가에서 이게 빅점프 할 때는, 그리고 남들이 잘 안 쓸 때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거는, 아까 삼성전자 아무도 40만 원 안 할 때 50 몇 조 이렇게 치고 나온다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예. 그 사람들 실력일 수도 있거든요. 믿어보라는 게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리포트를 이렇게 보여집니다. 풍산 홀딩스. 풍산 홀딩스는 그리고 제가 막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2002년, 2003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지난 2025년도에도 풍산이 한번 강하게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뭐 구리라든지 지정 확정 리스크 좀 부각되면서 2025년도 7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안정이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요거는 이제 2020년도 월봉 기준인데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급등을 했다. 풍산 홀딩스 또 리포트도 한번 읽어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고 풍산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6%대 하락을 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좋은 가격에 또 갖고 온 상품 소개 시간입니다. 즐거운 상품 소개 시간. 자,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요건데 제가 오늘 긴팔을 입고 와서 이거를 팍 안에다 넣었어요. 말아 넣으시면 말아서. 자, 폴로 반팔 셔츠 가지고 왔습니다.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지금이 7일이니까 진짜 한 달만 지나도 좀 덥다 소리가 나올 텐데 요즘도 오늘은 조금 쌀쌀했는데 낮에는 더울 때가 많죠. 자, 반팔 셔츠입니다. 폴로 반팔 셔츠 핫딜 7만 원대 가지고 왔습니다. 색상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루, 화이트,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고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56%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드립니다. SS 시즌 그러니까 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원단이 후들후들하다고 하나요? 이렇게 후들후들. 네네네 너무 얇으면 오히려 조금 셔츠가 살짝 빳빳한 맛이 없어서 이렇게 각이 안 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원단이 상당히 탄탄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SS 시즌 폴로 랄프 로렌 남성 셔츠니까요. 남성용이니까 요거 사실 남성용인데 제가 입어봤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래도 요즘은 그러네. 남녀 공용으로 입으니까 저는 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실물 보여드리면 요게 바로 블랙입니다. 저는 블랙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단추가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좀 예쁘다. 이렇게 제 취향. 그리고 깔끔한 화이트 보여드리겠고요. 깔끔하게. 셔츠는 사실 근데 기본은 화이트죠. 네.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요런 계절에 잘 어울리는 이제 블루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좋은 가격이니까 여러분 셔츠 필요하신 분들 반팔 셔츠 아마 이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가격에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출근룩, 데이트룩, 여행까지 요 한 장으로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매콤한 냄새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그쵸? 네. 코를 찌르는 매콤한 냄새 여러분 육개장 가지고 왔습니다. 육개장입니다. 4+1 5팩을 드리는 최초의 구성 3만 원대 구성이고요. 1인분으로 따져보면 3,980원 꼴이에요. 850g 2인분이 한 팩에 들어있는데 그 한 팩을 총 5팩 드리는 거니까 10인분이겠죠. 네. 39,800원 굉장히 합리적인 뭐라고요? 부장님? 아니 육개장 뭔지 모르고 육개장. 뭔지 모르고. 진짜 뭔지 모르고 드셨다가 육개장이구나. 39,800원. 한 팩 더 드리고요. 푸짐한 옛날 전통 육개장 총 10인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거 스태프분들이 넣어주셨는데 와 시장 얘기하는데 옆에서 엄청 얼큰한 냄새가 나가지고 얼큰하죠. 진짜 얼큰하네. 그죠? 코를 막 찔렀습니다. 드셔보시고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근데 무가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네. 무에다가 그 육개장의 생명은 대파잖아요, 여러분. 대파가 대파가 많이 들었어. 아닌가요? 제가 아니,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 파 맞아요? 네, 대파 맞아요. 대파가 상당히 이제 단맛을 내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파와 무와 이런 채소가 아낌없이 진짜 큼직큼직하게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토란도 이게 토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엔 토란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채소가 상당히 풍성하게 들어 있고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 분 맛 표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요즘에 저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 요즘에 이렇게 판매하는 게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맛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굉장히 맛있네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이 우리가 뭐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저는 너무 티가 난다. 맛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정말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차장님 표현에 완전 공감하는 게
이런 음식들이 예전에는 좀 맞아요. 티가 났잖아요. 약간 성의 없이 네. 맛이 느껴지고 조금 싼 맛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정말, 먹어보는데 제대로 끓였다. 제대로 재료를 네. 넣었다 진짜. 그래서 이 표현에 너무 공감을 하고 본부장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두 말씀 드릴게요. 어? 두 말씀. 두 말씀? 좋아요. 얼큰해요. 그죠? 제가 막 매운 걸 잘 먹지 못해서 바로 이제 정수리에서 땀이 나는데 오. 얼큰하고요. 이 얼큰함을 지금 가셔주려면 소주가 있어요. 이거 올 때는 소주랑 같이 패키지 광고를 하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또 아, 주시네요. 소주는 못 파는구나. 유튜브에서. 못 파나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할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로는 아니면 뭐 주스라도. 주스라도 너무 매워. 페어링이 좀 좋다. 페어링이 필요하다. 네. 페어링이 필요하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얼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육대장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본점 밀키트고요.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푸짐한 재료. 여기 제가 써 있는 거를 지금 읽는 거지만 실제로 제가 먹어보고 느꼈어요. 재료가 상당히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굶지 마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육개장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전쟁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안 하시네요. 눈 감고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누가? 내일 전쟁 제대로 나면 어떻게 대응을 무슨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는 상황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넋두리 하지 마시고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여기다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모르잖아. 전쟁 날지 안 할지 모르고 무슨 대응을 해? 전쟁 나면 나는 대로 싸다고 생각하면 1년 보고 6개월 보고 사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걸 예측을 안 해주는 데가 갑갑한 것 같은데 예측을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전쟁 너무 예측은 어렵습니다. 뭐, 그거는 너무 그리고 어렵죠. 어떻게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예측해요? 네, 그렇죠. 예측 안 하고 그냥 대응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하필 이런 시장에 육개장을 판다.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시장이 막 엄청 무너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 물론 뭐 실망스러운 감은 있었지만 많이 아쉽지. 네, 아쉬운 감, 실망스러운 감은 있었지만 저희 그래서 육개장 파는 거 여러분 절대 아니고요. 육개장이 오늘의 그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육개장. 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저희도 집에서 얼큰한 거 필요할 때 육개장 많이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 오해 금물. 오늘 시장은 무너지진 않았다. 아쉽긴 했어도 육개장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전쟁 얘기는 이 심적으로는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수 있죠. 뭐 지금 미국은 왜 저러는지, 뭐 이스라엘은 왜 저러는지, 이란의 입장은 뭔지. 근데 이거를 팩트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예측이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글쎄요, 어떤 걸 좀 얘기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초토화 시키겠다. 이란을 하루에 없앨 수도 있다. 네네. 그거 좀 내일 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최후 통첩 시간이 내일 오전 우리 9시인 건데 요거 예측까지는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장 어떠세요? 또 개인적 믿어질까요? 생각을 하면 또 그래? 또 우파 뭐라 좌파 해? 나오듯이 그래? 날치가 아닙니까만은 그래도 얘기해달라니까 얘기를 해주지. 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으면 얘기하고 네. 우리 회사 가서 따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다음부터 얘기 안 할 거니까. 근데 일단 해주세요. 보면은 이게 군사적으로야 미국이 쳐가지고 다 초토화시킬 수 있겠죠. 할 수 있죠. 미국이 못할 것 같습니까? 네. 할 수 있죠. 근데 정치적인 게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타이밍 재고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레버리지 협상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속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협상이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인데 협상의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상대방이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죠. 야 진짜 감정이 들어가고 예씨 이럴 수도 있잖아요. 노멀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노멀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노멀하지 않으면 뭔 짓을 할지 알 게 뭡니까? 많은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게 전략이라고 하면은 막판에 압박의 끝판왕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하고의 그 우리 저기 미중 협상 미팅이 언제지? 5월 15일인가 맞아요. 5월 연기됐죠. 네. 한번 늦었죠. 그것도 사실은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협상할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전에 그쵸?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끝내고 가져가고 싶잖아요. 끝내고 가지고 싶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안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이기고 나서 이거 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해결했어. 나는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야. 중국 너도 까불지 마. 이렇게 하려면 이걸 끝내야 돼요. 레버리지를 끝까지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모르죠. 실패하면 어떡할 것이냐. 만약에 실패하면 쳤는데 끝나지 않고 5월 15일까지 가면은 또 미룰까요? 아니면 중국한테 가서 사정할까? 야, 네가 중재 좀 해. 네가 중재 좀 해. 아니, 질 것 같으면, 잘 안 될 것 같으면 중국은 야, 사정해갖고 네가 끼어들고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좀 봐줄게라고 그것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이거를 막판까지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협상의 막판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될 거로 저는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한번 크게 틀어져 갖고 한번 친다. 초토화는 아니더라도 초토화 전전까지 가는 걸 친다. 그럼 유가는 한 130불까지 WTI가 확 치솟을 수 있어요. 지금 110불 정도에서 네네. 130까지. 한 10% 이상 확 치솟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트럼프가 물러나는 모양새를 더 구체화시키거나 아까 중국한테 레버리지를 넘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트럼프가 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은 130불 갔다가 유가가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타코가 되기 때문에 확 빠지는 반작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130불 가는 순간에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주식도 지금 반등이 3일 정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만약에 130 가는 정도로 실패하게 되면 한번 다시 한 7, 8% 빠질 겁니다. 근데 이게 7, 8% 빠질 때 대한민국이 과연 7, 8% 다시 빠져갖고 내려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전쟁이 만약에 트럼프가 130까지 가도록 실패하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국면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주식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초토화 근처 가면은 오히려 해결이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초토화가 아니고 질질 끊어서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이게 6월까지 가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가 올라온 곳이요. 임팩트를 언제 미치냐면 3개월 텀을 주고 미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오른 것들이 4, 5, 6. 그러니까 7월 달에 영향을 미치면은 웃긴 게 7월부터 영향을 미치면은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초토화를 하려면은 그것도 5월 중순 이전에 다 초토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6월, 7월 이렇게 질질 끌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여져서 이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끝판왕에 끝자락에 근처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욕하고 네. 심하게 욕 쓰고 SNS에 욕한 사람이 원래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온 것 같다. 네.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전에 그냥 끝내고 5월 달에 축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축제는. 그러니까요. 예, 전쟁 진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제 마음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그 왜 AI 뭐 일자리 다 무너질 거고 이거 시나리오처럼 소설처럼 경고했던 그 시트리니 리서치인가? 거기서 직접 호르무즈 현장 실사를 했는데 봉쇄 안 되고 통과하고 있고 통행량도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그래요? 뭐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걔네들 그걸 어떻게 알지? 직접 거기 가봤대요. 갈 수 있나요? 아니 근데 거기 그 지금 봤는데 치킨집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증명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 나 그래요? 진짜 갔었다 이렇게. 치킨집? 치킨집. 근데 어쨌든 뭐 한 번의 보고서로 그런 게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완전 봉쇄되진 않았다. 통행량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알겠습니다. 차장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뭐 지금 네.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요게 유가거든요, 유가. 그래서 저도 사실 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꾸역꾸역 올라오네요. 그래서 꾸역꾸역 올라와서 종가 기준으로도 일단은 뭐 기존에 한번 튀었었던 발작이 나왔었던 자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전쟁은 내일부로 어떻게 보면 휴전이라든지 종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꽤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시장은 저점대에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던 간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200포인트, 5,300포인트 정도가 지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는 뭐 별일 없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우상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수급적인 부분이고 제가 앞서서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초에 나왔었던 저점 라인 때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2차 전지가 약간 선방을 해줬죠.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나오거나 뭐 FOMC 회의가 있거나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스탠스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와 환율과 뭐 금리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걱정하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을 사준 것에 대해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요건 좀 의미 별로 없어요? 아니면 의미를 두고 봐도 돼요? 경계감 속에서도 어. 저점 매수에 대해서도 시각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고 리밸런싱 한다고 하지만 한 10명에 한두 명은 항상 트레이딩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물량이 엄청 큰 게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올라갔을 때는 안 사더라도 야, 더 빠지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거꾸로 역발상 생각하는 사람들 왜 안 생기겠어요? 우리 밸류가 8배밖에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매일이 운명의 날이네. 매일이 운명의 날이네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을 기다렸다면 내일은 이제 이란 협상 어떻게 될런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기다리면서 시장 반응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이재규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장